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갑질을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뇌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든요. 왜 그런지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질은 병일까요? 아닐까요? 갑질은 병입니다. 신경정신의학계에서도요, 과도한 권력 남용인 갑질, 권력 중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권력 중독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 기준과 치료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은 권력 중독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권력 중독의 특징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심리학자 데이비드 윈너 박사에 따르면 권력 중독자는 자신의 권력과 통제를 조금이라도 침범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자신의 의견에 약간의 비판만 하더라도 자신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서 보복하는 경향이 있는 상태로 정의를 합니다. 특히 권력이 없던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권력 중독 현상이 보인다고도 말을 합니다. 자신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는 갑질은 전형적인 권력 중독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권력 중독에 빠진 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권력 남용을 중독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해보면 실제 직장 내 악질 10명 중 7명이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50여 년간 권력에 대한 심리 연구를 진행해온 UC 버클리 대학 심리학 연구팀이 악질적 보수가 많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심리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갑자기 권력이 생긴 사람일수록 적의를 갖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줬는데 인화전두엽이 손상된 환자와 같았다는 결과였습니다. 인화전두엽이 손상되면 충동조절 장애, 지나친 모방행동, 무책임한 행동, 공감 능력이 상실된 모습을 보입니다. 즉 과도한 권력 남용인 갑질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뇌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도 뇌과학 연구에서 신경심리학자의 발표에 따르면 실험 대상자에게 권력을 주자 남녀 구분 없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갑질을 자주 하면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면서 공감 능력이 상실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오직 목표 달성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설명을 했어요. 캐나다의 윌프로리드로리어 대학의 심리연구팀은 심리실험과 함께 자기 공명 단층 촬영을 통해서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권력을 가졌던 상황을 떠올린 사람은 떠올리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울 뉴런은 인간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인 행동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거울 뉴런은 1990년대 이탈리아 과학자들의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거울로 상대를 보듯이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갑질하는 사람은요, 부하 직원이 느끼는 고통을 거의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일치했죠. 권력 남용을 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을 약물로 치료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갑질하게 되면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도파민을 정상적인 수치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갑질은 심리치료 및 호르몬 치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갑질을 함으로써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 갑질을 통해서 자신이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대리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도파민 수치를 정상적으로 맞춘다면 갑질로 생긴 충동 조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